세상에나 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좋아했던 박보검 씨 같은 인상인 거예요. 순수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외모예요. 그러니까 눈에 우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푸근하네요. 돈을 쉽사리 버는 사람이 아니고 쉽사리 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혹은 공무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약간 떠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닐까?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분이 인연이 아니에요. 세상에 절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은 없어요. 벽을 부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자기 자신의 재능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연인간에는 다소의 긴장감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저는 좀 버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이 상황 반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앤드류 매튜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심타로가 마음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가끔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감기 정말 심하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정말 인기 콘텐츠였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재력은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나의 인연은 어떤지 알아봤던 콘텐츠인데요.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죠. 잘생긴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 이 카드를 보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이 카드 세트를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1번 카드구, 2번 카드구, 3번 카드구, 4번 카드인데요. 또 선택하시기가 카드만 보고 있으면 좀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상징 카드를 앞에 하나씩 얹어 놨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카드는 킹의 다이아몬드 카드고요. 하트의 제이 카드 혹은 K 스페이드 카드, 제이 크로버 카드 중에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구장상이 다 모여 있네요. 멋진 이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이가 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만나게 될 멋진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멋진 인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번 카드 K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신 분들이네요. K 다이아몬드 정말 멋진 그 황룡포를 입으신 분이죠. 황룡포는 예전부터 엄청 귀한 옷이었다고 해요. 그쵸? 정말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황색 옷, 황금의 옷을 선택하신 분들을 이제 조언도 알아볼 거고요. 외모나 생김새나 그리고 그분이 가진 재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제일 중요하죠. 재력은 어떤지, 나와의 인연은 언제쯤 될 건지, 혹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그 인연이 좋아지게 만들 조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은요. 퀸 오브 완즈네요. 퀸 오브 완즈는 그 자신의 재능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법 지위도 있을 거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자리까지 간 사람입니다. 제가 킹 오브 완즈보다 어떻게 보면 퀸 오브 완즈가 인물 카드에서 나오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킹 카드들은 속성상 그 권력욕이나 어떤 욕심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퀸은 그거보다는 좀 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퀸 오브 완즈를 뽑으신 이분은 정말 해바라기 같은 속성이죠. 자신의 재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이고요.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왔다. 그걸로 인해서 결실을 얻었다라는 인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이 킹 오브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카드와 연결해서 본다면 정말 자신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거나 뭐 혹은 예를 들어 뭐 저기가 많고 돈이 많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능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 사람은 뭐 어떤 물론 후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문의 후광, 집안의 후광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재능이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분이 만나실 때 왜 '나는 능력 위주로 사람을 볼 거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최적의 인물이 아닐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진짜 능력 있어 얘. 얘 재능 있어."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래요. 또 여왕의 속성상 온화하기도 해요, 성정이. 되게 좋죠. 완벽합니다, 사실. 온화한 성정에 자신의 재능까지 있다니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이런 분을 만나고 인연이라고 딱 만나게 되신다면 바로 이렇게 콱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두 번째 카드 볼게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평상시보다 차랑차랑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외모는 더 선입니다. 와, 외모가 더 선이라니. 말 그대로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되게 순수한 외모고요. 되게 밝은 피부, 아기와 같은 동안의 인상을 가지고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동안 연예인이 누가 있죠? 동안 연예인이라, 동안 연예인이라. 요즘에 유행하는 친구 중에 누가 맞을까? 이 동안 연예인이라는 이름에. 어쨌든 좀 어려 보이는 외모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에 많잖아요. 뭐 "나이대가 짐작가지 않는 외모야. 정말 아기처럼 순수해 보여." 이런 외모를 가졌네요. 제가 최근에 아는 아이돌 중에서 알파드래곤2의 상현이 같은 친구인가 보네요. 약간 그렇게 애기틱한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잘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인상 자체가 되게 밝은 이미지예요. 어 이런 분을 누구 탤런트 중에서 한 분을 뽑아 보고 싶은데 딱히 머릿속에 바로 잡히는 사람이 없네요. 어쨌든 여자로 치면 아이유 씨처럼 되게 밝은 인상을 가진 친구입니다. 네. 되게 예쁘고요. 잘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남자라면 굉장히 잘생겼을 거고요. 여자라도 굉장히 예쁠 텐데 우리가 흔히 예쁘다는 게 막 이렇게 그런 매력도 있잖아요. 뭐 암울해 보이는 매력, 뭐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그런 매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정말 햇살처럼 반짝하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순수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외모예요. 또 성격도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도 참 마음에 들 수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훅 훔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능이 있는 데다 온화한 데다가 사실 외모도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생겼다. 정말 '누구나 탐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이네요.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가 재력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 카드 뽑으신 분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우시겠는데요. 네. 이 친구의 재력은요. 재력도 세상에나. 이 무슨 일인가요? 재력은 에잇 오브 컵스군요. 에잇 오브 컵스는 이게 되게 좀 슬픈 면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돈이 없지 않아요. 성과가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위해서 항상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언제나 새로움을 시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습니다.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재력운이 있어요 없어요 묻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의 측면을 본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금전운이 있나요?" 물었을 때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금전운이 좀 위태위태하시네요."라고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진 원래 어떤 금전에 대한 면, 재정운으로 본다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해에 보는 재정운과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속성. 금전적인 속성에서는 내가 분명 쌓아놓은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금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뭐 안정감을 원하시는 여자분들에겐 되게 좀 가끔 걱정스러울 때도 있죠.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데 또 뭔가를 하고 싶다고? 또 이거에 실증 느끼고 또 다른 걸 더 하고 싶어 한다고? 라는 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전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좀 안정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성향이 있다면 이분을 좀 위해서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외모도 괜찮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 뭐 금전 관리 같은 경우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만 먹으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나와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만나고 계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내가 어떤 점들이 좀 개선해야 된다든가 어떤 점들이 우리 인연에서 필요한지를 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이라면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정말 놀랍죠. 에이드 오브 컵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만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약간 떠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닐까? 여러분이 좀 지루해진 패턴에 의해서 좀 실망을 했달까?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금전적인 성향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언제나 막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금전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존재한대요. 에이드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연법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런 면 때문에 떠나야 한다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떠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람 분명 재능이 있거든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금전적으로 좀 불안하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지쳤다거나 떠나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고민해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덱을 하나 뽑아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과연 떠나는 게 옳은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왜냐면 미련 없이 또 돌아서거나 혹은 지쳐서 떠나거나 이런 의미의 좀 카드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선 조언을 보기 전에 한 장을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덱을 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의미를 명쾌하게 보고 싶거든요. 아, 진짜 답답하시구나. 약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직까지 뭔가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려야 한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주변에 포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카드인데, 혹은 인연이 있다면 지금 뭔가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여러분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는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조건이 좋지만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을 뽑았다면 그분과 내가 좀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뭔가 자꾸자꾸 지치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연인들에겐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왜냐면 늘 타이밍 좋을 때 적절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금전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딱 결혼까지 간다.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위기들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게 답답하고 뭔가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금전적인 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 뭔가 준비가 안 되어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운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조언의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언을 볼게요. 마운틴, 음, 스트렝스, 어떤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험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산이라는 카드는 뭔가 노력을 해야 할 때 나오긴 하잖아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산을 오를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산을 넘어가는, 고된 산을 걸어서 뛰어서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산 너머에,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경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상황을 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을 넘는 각오, 어떤 큰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 제가 그냥 이거는 타로 마스터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언니, 동생, 혹은 친구, 누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혹은 저 이웃집 누구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원저산자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좀 버텨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마운틴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넘을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과 용기가 있다면. 그 세상에 절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기 마련이고요. 그런 내가 나도 마땅히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가진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혹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지지해 준다면 자신의 재능을 빛낼 수 있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지지가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답답해하고 계신 걸 보니까 마냥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저는 이런 가능성도 볼 줄 안다면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산을 넘을 용기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인연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었어요. 자, 다음 카드는요. 아름다운 하트 제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문관이죠. 문관 상복을 입은 그런 멋진 모습이네요. 젊은 어떤 혈기왕성한 그런 학자의 풍모가 느껴지는 카드네요. 자,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지, 경제력은 어떤지, 나와의 인연은 어떤지, 그리고 조언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볼게요. 인연 카드는 추가 덱을 통해서도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짜잔. 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좀 어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연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하인 친구들이 페이지 카드를 참 많이 뽑아요. 그 페이지 카드 자체는 궁정에 있는 시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욕심이 많다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충분히 월급을 잘 벌고 있는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도 되게 높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만약에 대리나 뭐 혹은 어떤 뭐 대학교 4 학년이라면 이 친구 1 학년일 수 있고요. 내가 사회생활 하고 있다면 뭐 막 갓 들어온 신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보다 좀 어린 사람이고 어쨌든 최근에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좀 자그마하지만 나의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친구일 수 있습니다. 네. 고런 친구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 친구는 굉장히 그 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궁전 카드들은 약간 격이 좀 있어요. 그게 뭐 페이지건 나이트건 혹은 퀸이건 킹이건 어떻게 보면 이 궁전 카드를 뽑은 친구들 자체의 이미지 자체는 무언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펜타클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목표의식이 되게 뚜렷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좀 다부진 면이 금전 카드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코인이에요. 다른 것들 중에서는 뭐 되게 어설퍼 보인다거나 이런 카드도 있는데 저는 페이지 코인 카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펜타클 카드다 보니까 동전 카드다 보니까 자기 목표를 착실히 이뤄가는 아직 어리지만 좀 다부진 면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코인의 카드들 참 많이 뽑습니다. 동전 카드죠. 네. 되게 다부져 보이죠. 일단 외모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한데 저는 외모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외모를 본다는 게 잘생겼고 못생겼고라기보다는 어떤 인상이에요, 인상. 그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관상이라는 게 틀릴 때도 많아요. 정말 험악해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아기 같은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웃거나 뭐 화내거나 이랬을 때 저는 표정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웃거나 찡그리거나 이런 표정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어떤 인생과 역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궁금하신 외모를 볼까요? 네. 아, 외모는 더 문이구나. 더 문은요, 약간 여기 문 카드가 좀 쓸쓸해 보이는 카드인데 그런 인상입니다. 우수에 젖은 인상. 어린데 되게 약간 어린 친구일 거라고 했잖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약간 눈에 우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강동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강동원이 우수에 차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촉촉하게 눈빛이 젖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 친구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문카드는 되게 예쁠 확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말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달도 굉장히 깨끗하고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좀 냉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우수에 차 있고 좀 차가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네요. 이런 외모도 괜찮죠. 또 이렇게 쨍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처럼 이렇게 어딘가 스산해 보이는 인상이 되게 그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기도 하죠. 또 이분이 여자라면 굉장히 냉미녀 같은 스타일일 거예요. 그 냉미녀라는 게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냉미녀 하면 제시카, 소시의 제시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인상이에요, 말 그대로.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 보이고
뭐 어딘가 이렇게 창백해 보이고 이런 인상일 수 있습니다. 달카드라서 그래요. 좀 성향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자기를 상징하는 카드를 더 문을 뽑았다는 건 그 인상 자체도 그렇지만 성격 자체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차분하고 굉장히 알 수 없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는 굉장히 실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막 우수에 젖어 있어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자신의 일만큼은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이런 인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특별한 친구네요. 그죠? 어쩌면 이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속성에 가깝거든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워낙 RD1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원 씨 같은 인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딘가 모르게 우수에 젖어 보이는 인상입니다. 네. 네. 제가 요렇게 예를 들어 드리니까 정말 바로 와 닿으시죠? 네. 그렇게 약간 어딘가 모르게 센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재정적으로도 볼까요? 재정은 어떨까요? 오 역시나 동전을 자기 상징 카드로 뽑아서 그런지 이 친구 금전적으로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금전적으로 이게 4 개의 펜타클은요 원래 유니버셜이라는 저희가 기본 덱이 있거든요, 타로에서는. 그 덱에서는 어떤 왕인데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밟고 안고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여기서도 밟고 안고 이고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돈을 그렇게 쉽게 쉽게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하에 언 언제나 고심고심하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만 좀 이 성격상, 여기 성격상 제가 약간 그런 센치한 성격일 수 있어요 이랬잖아요. 이 왕도 약간 센치한 이미지로 나와요. 이 왕 카드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왕 카드를 원래 카드에서 좀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 카드예요, 이 카드. 이게 원래 덱이에요. 이 유니버셜 덱에서 이런 인상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우수에 차 있죠. 돈을 벌어도 우수에 차 있어요.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는 안정이라서 금전적인 안정을 뜻하는데 이렇게 우수에 차 있습니다. 돈을 쉽사리 버는 사람이 아니고 쉽사리 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네. 돈을 벌 때 신중하고요. 아까 되게 당차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수에 젖은 인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두 개가 결합된 카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만 이 원래 카드를 보면 좀 더 이 두 개의 인상이 섞여서 딱 하나가 됐어요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카드여서 요 카드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이 친구와 나와의 인연을 법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요? 아직까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목표로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뽑았다면 아직까지 둘에게 사이에 전진이 없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있지 않대요. 혹은 아직까지는 둘 다 뭔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연애까지 하기엔 내가 마음이 벅찰 수도 있고요.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고려해 보지 않았어요, 내 연인으로. 그럴 수 있죠. 신입생인데 혹은 신입사원인데 혹은 되게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인데 '아 얘가 내 인연이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즘 뭐 물론 저 뭐 10살 차이 이런 건 좀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2-3 살은 정말 가볍게 뛰어넘고 사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뭐 2살 연하건 뭐 3살 연하건 뭐 그게 그렇게 나이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요즘에는 충분히 뭐 누나와 동생 혹은 오빠와 동생 이런 관계들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어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애로만 봤다면, 지금까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그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을지 추가 덱을 뽑아서 보겠습니다. 연애사는 추가 덱을 꼭 뽑아서 봐요. 왜냐면 그 양상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거라서 추가덱을 뽑지 않아도 그 사람의 특징을 명확히 볼 수 있지만 연애는 진행되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덱을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덱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볼까요? 짜잔! 어머나 세상에나. 생각을 바꾸니까 바로 결실이 나타나죠. 성취입니다. 축하고요. 축복이에요. 전쟁 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이 연애라는 전쟁에서 기존에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생각의 전환만 한다면 결실을 이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가능성이 제로야라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잔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 문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성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먼저 다가가질 않아요.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오는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수에 젖은 남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 건네 주기 전까지는 소심해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되게 그 음의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확 낚아챈다거나 다가간다거나 이런 것에서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푸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에서는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가가는 용기가 언제든지 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속성이 이런 사람이라면 나보다 어린 데다가 좀 소심한 면이 있다면 좀 '내가 먼저 인연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는 어쨌든 미인과 미남을 쟁취하는 데 꼭 필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조언, 제가 지금 충분히 조언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카드가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조언을 볼까요? 아이스버그. 얼음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네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좀 깨어내야 돼요. 여기 카드에 보시면 submerged라고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 submerged 하면 우리가 숨겨져 있는 얼음 밑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큰 얼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얼음을 부셔라.'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숨겨진 그 밑에 커다란 가능성을 보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얼음의 밑에는 무한한 더 큰 얼음이 있잖아요. 표면에 드러나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버그라는 거는 어쨌든 여름에 얼음을 깨내가는 용기, 이 얼음처럼 막혀 있는 이 관계를 깨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상하야, 선후배야, 혹은 뭐 직장 상사와 부하야, 뭐 이런 어떤 편견을 깨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브멀티드에 대해서 고민했냐면, 이게 뜻은 물에 이제 떠 있는데 그 밑에 뭐 이런 거다 막 이런 난 수도 있지만, 이 서브멀지드도 안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단어가 주는. 이게 우리 언어권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게 약간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에 잠겼다는 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잠겨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얼음을 부시고 나간다면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서 제가 이 단어로 좀 고민을 깊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드려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양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어떤 '벽을 부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혹은 '더 큰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을 부수고 과감히 나가시죠. 용기를 가져 봅시다 우리. 네, 2번 카드였습니다. 자, 3 번의 킹 스페이드입니다. 킹 스페이드 볼까요? 볼까요? 킹 스페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인연을 만나실지, 그 사람의 외모는 또 어떤지, 재력은 어떤지, 재력 중요하죠. 그리고 나와의 인연은 어떤지, 현재 뭐 있다면 이 사람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고 조언도 뽑아 볼게요. 인연 같은 경우 두 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추가 덱을 뽑아서. 자, 먼저 어떤 사람인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짜잔. 저스티스네요. 저스티스는 잘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보다 많은 연상일 확률은 낮고요. 동갑이거나 연하일 확률이 더 높은 카드긴 합니다. 이 판관 자리에 앉기에 다소 어려 보이는 외모, 외모적으로 좀 어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칭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이에 비해 제법 중책을 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야말로 저스티스, 바람직한 일을 하는 사람,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군검경에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검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혹은 공무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공정함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키워드가 공정함이다, 정의로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어떤 직업군인지 떠오르시죠? 네. 이 킹의 스페이드랑 같이 뽑아서 그런지 굉장히 의미가 깊어 보이네요. 그죠? 이 자체도 되게 구정 구장복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 재래 행사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 느낌이 연장된 선상으로 또 카드도 보여지네요, 되게 희한하게. 이거 그냥 선택용 카드였는데. 그죠? 네. 다음 거 볼까요? 외모는 어떤지 좀 구경해 볼까요? 외모는요. 짜잔. 오. 야. 부유하시네요. 외모가 부유해 보인답니다.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외모적으로도 어려 보이는 외모입니다.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어린데 돈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실제 부자이건 아니건은 중요치 않고요. 이거는 나중에 금전운에서 볼 거니까. 그 외모 자체가 주는 인상이 이렇게 귀해 보이는 인상이라는 거죠. 왜?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인상? 그런 인상이 있어요. 외적으로도 되게 잘 꾸밀 수 있어요. '돈내가 난다.'라는 느낌의 이제 브랜드들이나 이런 옷들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리가 있다 보니까 뭐 좀 잘 챙겨 입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외모적으로 되게, 이 에이스 펜타클을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음. 아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어떨까. 예를 들어 제가 좋아했던 박보검 씨 같은 인상인 거예요. 어리지만 되게 단단해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옷차림 자체도 구티 나는 도련님 인상인 거예요. 정말 어울린다. 딱 박보검 씨 같은 인상입니다. 어리지만 근엄 진지해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모상에 보면 에이스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날 거거든요. 더군다나 펜타클이라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가 맞아요. 그런데 뭐 이런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그런 인물의 인상입니다. 요즘에 이런 인상 가진 친구들 몇 명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인상의 친구고요. 되게 잘생겼네요. 그죠? 에이스이기 때문에 외모에서 탑입니다. 탑 말 그대로 에이스입니다. 자, 금전이 실제로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구티 나는 인상인데. 금전은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 친구가 뭐 사회생활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이뤄낸 단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금전운은 페이지 오브 완즈, 자신의 재능으로 돈을 만들어가는 단계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돈이라든가 뭐 어디서 받은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읽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지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뽑기도 하고요. 어린 친구들이 좀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이스랑 막 페이지, 저스티스 카드의 이 어린 판관 이런 게 보여지는 걸 보면 다소 연하일 수 있겠다. 혹은 한두 살 차이 나는 연하거나 동갑이어도 뭐 어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띠가 같아도 어린 뭐 이런 전년도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좀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는 덜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동등하다고 보면 아마 둘 다 좀 나이가 어리신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사회의 초년생이 아닌가, 혹은 대학생이라도 아직 풋풋한 1-2 학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뽑으셨다고 한다면 글쎄요. 어찌 보면 자기의 일을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시작한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뽑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 카드를 뽑았다. 금전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건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속성이 에이스 펜타클이라 돈이 막 부족하거나 막 쪼들려 사는 사람일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페이지 카드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나와의 인연법은 어떤지 볼까요? 아, 나와의 인연법에서 5번 검 씁쓸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좀 마땅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거나 외로우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신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딱히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만났다가도 잘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났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혹시 헤어져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가. 약간 만나지 못한다.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 라거나 혹은 내가 만났지만 그 사람 알아보지 못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 혹은 관계에 되게 지쳤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전쟁 후의 씁쓸함이거든요. 좀 크게 다투셨을 수도 있어요. 전후에 씁쓸함이 있죠. 전쟁은 이기던 지던 씁쓸함을 남기죠. 추가 덱을 통해서 그분과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좋아 나왔을까요? 인연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개를 뽑아봤는데 다시금 회복되실 것 같아요. 헤어져 있으셨다면 다시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겠다. 어떤 또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리고 재능 많은 친구의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곧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헤어져 계셨다면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금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작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더 매지션은 1번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혹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뭔가 기존에 남자친구랑 정말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개인이 이렇게 맞춤으로 보는 덱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나서 다퉜다면 화해할 수 있고요. 화해를 원하신다면. 혹은 만나지 못하고 지금 외로워하고 있으시다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내가 주변에 사람이 안 보였다면 곧 보일 거고요. 이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뽑아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조언, 진짜 카드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드래곤 이멀전시. 여러분 약간 위기시구나. 이 카드를 보니까 좀 위기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를 의미해요. 음, 약간 잠자리는 좀 위협적인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드래곤플라이가 원래 적이에요. 그 잠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다라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조언에서 위기가 닥쳤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뭔가 너 위기구나, 너 위험한데 지금 너무 외로워서 좀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조언도 한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왜냐하면 위기에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조언을. 너 위험해라고 경고하고 있긴 합니다. 그 위험을 좀 타파하셔야겠죠? 짜잔. 어우, 웨일입니다. 네. 뒤집을 수 있어요. 이 상황 반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브리치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 카드를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래가 튀어 올라와 있죠. 이거는 웨일인데 이 고래가 뒤집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상황을 반전시키라,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깨버려라. 이런 불안감과 이런 두려움을 좀 이겨내시는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반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브리치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약속을 깨고 지금 여러분이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이 카드의 흐름만 보고 짐작하는 겁니다만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분이 인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울 사람이에요. 지금 헤어지고 싶으시죠, 누군가와. 뭔가 위험한 연애나
뭔가 위험한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럴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되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위험해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연애가 평생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울감에 빠져 계실 수 있고요. 되게 지금 엄청난 연애의 상처를 한번 겪으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위험해요. 10 년간의 근심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과 헤어지셨더라도 누군가 만나서 되게 괴로우실지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건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연애에 상처받으셨다고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을 거야? 전 되게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처조차도 물론 우리가 연애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영원히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일어나셔야죠. 뭐 흔한 말로 이런 말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으로 실망한 것은 사람으로도 회복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카드가 뒤집어. "그 합의를 깨버려." 막 이런 얘기거든요. 되게 놀랐어요. 이게 웨일의 카드 중에서 이런 모양새를 가진 카드가 좀 없어요. 웨일은 보통 부유함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상징 키워드 자체가 너무 쇼킹한 카드예요. 이게 정령의 카드라는 걸 제가 조언 카드로 선택을 했는데 일반적인 고래에 대한 해석과 달리 배를 뒤집는 형국을 보여주죠. "기존의 상황을 뒤엎어라. 너가 생각하고 있던 편견을 부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다면 좀 부시고 깨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그 저기를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만 결혼을 할 거야. 인연을 만날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조건에 맞춰서 그럼 뭐 결정사나 이런 데를 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분은 지금처럼 그냥 이런 식의 만남만 이어간다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상황을 반전시킬 무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전이 되거든요. 반전을 하라고 자꾸 위험을 뒤집어 버리라. 위험한 합의가 있다면 깨버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슈가덱을 덱 4 장을 통해서 다 읽어 봤을 때는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닥친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전환하시는 용기가 필요하다.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만약 불합리한 합의가 있다면 깨버려라. 혹은 잘못된 결혼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면 깨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버려라라는 조언을 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데요.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위기 속으로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의 이 계속 우울감에 빠져 계시게 만들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반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날 새로운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3번 카드였습니다. 자, 4번 제의를 뽑은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떨지, 돈 중요하죠. 계획은 어떨지, 나와의 인연은 어떤지, 또 조언을 카드도 뽑아 보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어떤 사람인지도 좀 봐야 되고, 겉도 중요하고, 속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나와의 인연도 되게 중요하죠. 자,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와우, 여왕님이시네요. 네. 음 성향으로 본다면 되게 이제 집안이 부유하거나 어떤 풍요로운 성격? 성격적으로도 넉넉하고 여유롭고요. 나를 엄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온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마더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카드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포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확률이 높고요. 이게 또 수학의 계절에 맞아서 앞에 쫙 깔려 있는 곡식들이 보이시죠? 자신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이에요, 수학. 말 그대로. 이거는 밭을 키우는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벼농사를 지을 때 정말 몇백 번의 손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섬세한 손길로, 열정적인 손길로 이루어냈다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이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인물 카드 중에서도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말 온화한 사람이네요. 외모도 되게 푸근한 인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외모는 어떨지 좀 볼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푸근하네요. 근데 너무 이 그림에 침착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나은 오브 컵스예요. 부유한 나으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있어 보이는 친구예요. 정말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스몰 럭셔리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온몸에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서 부자의 기운이 뿜뿜 나오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인상 자체는 굉장히 온화해 보일 것 같아요. 이 앞에 카드랑 이 카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부유한 나으리 상이에요, 말 그대로. 부자상이에요, 부자상. 우리가 왜 그 사람이 날씬하건 뚱뚱한 것과 상관없이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도.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외모.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쟤 좀 사는 집에 같다. 왜 저희가 예전에 잘 사는 집 애들 보면 얼굴이 뽀얗다고 하잖아요. 뽀얗다고.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키운 집 아이 같은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의 사람 누가 있나? 누가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 생각할 수 있는 연예인으로 얘기해 드리면 제일 정확하던데. 누가 있을까? 부잣집처럼 보이는 외모라. 잘 연예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이상하게. 어쨌든 아 제일 비슷한 거는 그 정우성?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상할까요? 왜냐면 그 친구도 되게 엄청 있어 보이는 외모잖아요. 정말 그 친구가 실제로 뭐 가난했던 부자였던 과거에 상관없이 그런 인상인 거예요. 정말 있어 보이는 인상. 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온화한 인상, 부드러운 인상을 가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그런 외모?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되게 좋네요. 나인 오브 컵스는 이 사람의 재정적인 안정성까지도 의미하긴 하는데 진짜 돈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인 오브 완즈네요. 나인 오브 완즈는 돈을 많이 벌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카드를 보면 돈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지는 무게가 큰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개가 나인으로 같이 나왔어요. 나인 오브 컵스랑 나인 오브 완즈. 해야 할 일이 그 돈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열정을 재능을 정말 온전히 투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게 저희 노력해야 얻어지는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 물어보지 않았는데 메모에서 벌써 컵스, 부유한 나으리가 나왔는데 그 뒤에 그걸로 인한 9 개의 완즈가 나와서 정말 애쓰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정말 고생하고 있어라는 카드가 보여졌거든요.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걸로 인해 다소의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연결된 카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 금전적으로 어렵다기보다 금전을 벌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로 읽어야 좀 더 정확한 카드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지닌 카드입니다. 버거워하는 어떤 전투의 후에 지쳐있는 병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쓴 만큼 좀 지치는 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올해의 금전은 어때요?" 그러면 "아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그냥 그런 금전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정적인 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는 이 두 카드가 연속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럽다. 내가 너무너무 애써서 번다.' 예를 들어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이미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식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셰프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만큼 본인의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정말 10시간씩 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뭐 예를 들어 의사예요.
의사라도 늘 자신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애써서 환자들을 보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카드를 볼까요? 나와의 인연은요. 음. 이게 힘들게 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스트레스 요소가 좀 있어요.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보였는데 여기서도 막 앞에 꽂혀 있는 칼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연은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아팠을 수 있어요. 가는데 힘겨웠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혹은 뭔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시기가 안 맞다든가,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겨서 여러분의 이 연애가 좀 힘들게 진행되어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계의 운은 좀 진행형이니까, 어떤 성향은 뭐 같다고 보지만 한 장의 카드로도 볼 수 있지만 진행은 좀 두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힘겨워하시는 건 보여요. 근데 그 검을 뽑아서 드디어 빼어드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런 두 분의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분도 힘들고 우리 관계도 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정말 포용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극복을 잘 해오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반대편의 물결은 거칠었지만 저 반대편은 또 평평하고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는 강물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저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막 급하게 서두르고 막 잔소리를 한다면 이 사람 아마 다 받아줬을 확률도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관계는 긍정적인 변화로 끝난다라고 하니까 저희 마음도 되게 좋으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카드가 주는 조언도 한번 뽑아 볼게요. 아, 놀랍죠. 오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오션이네요. 흐르고 어떻게 보면 바다는 어때요? 흐름도 있고요. 파도도 있어요. 아시죠? 이게 EBB, and flow. 이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치는 파도를 의미해요. 흐름을 말하고요. 이렇게 진동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파도가 칠 때 막 거세게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 그 흐름에 막 상처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굴러다니기도 하고. 지금 이런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도 하잖아요. 모났던 돌들이 파도에 쓸리면서 바닷가에 몽글몽글한 돌들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결국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나라는 어떤 거대한 바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조류가 마주치고 바다와 바다가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고 과정으로 보시고 잘 극복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잔잔한 바다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관계가 너무 정적인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정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정적인 관계에 도달하시게 되면 무관심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연인 간에는 다소의 긴장감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넉넉하신 성격의 여유로운 성격이신 분을 만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작은 트러블조차 없었다면 연애가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갔을 확률도 높은데, 어떤 작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들로 다시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4번의 연애운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분이 좀 바쁘실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과정과 흐름으로 보아라. 어떤 진동과 흐름으로 보아라. 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타로였습니다.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듣기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가끔 되게 날카롭게 말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온화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좋은 인연이라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한 성숙과 그 자람의 과정을 이 카드를 통해서 느끼셨길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찾아와 주세요. 심타로였습니다.